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지난 9월 4일 추자도에서 170cm가 넘는 초거대 부시리가 낚였습니다. 이 부시리를 낚은 주인공은 낚시인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상추자도 반도낚시 김종우 대표입니다. 김종우 대표는 지난 9월 4일 오후 5시 40분경 추자군도 추포도 서쪽 치끝에서 70m 정도 되는 해상에서 파핑을 해 인생고기를 만났습니다. 추자도에 거주하는 지인 박현남 씨와 단 둘이 출조한 김종우 대표는 추포도 서쪽 수심 15m 물골 자리에 닻을 내리고 캐스팅 게임을 하던 도중 길이 22cm에 중량 114g인 플로팅 펜슬베이트로 엄청난 대물 부시리를 낚았습니다. 하루 전에도 초대형 부시리를 걸었지만 릴 원줄이 모두 풀려나가 놓쳤기 때문에 이날은 더욱 중무장을 하고 나갔기에 결국 무사히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큰 대물 부시리를 계측할 수 있는 줄자가 없어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줄자의 끝이 172cm가 넘는 것으로 나오는 계측 사진이 있기는 하지만 한 장은 줄자의 시작점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한 장은 줄자를 비스듬하게 댄 상태라서 정확한 길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조 바닥에서 계측을 한 사진의 경우 바닥에 깔린 타일 크기로 대략적인 길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 부시리 길이가 타일 2장과 3분의 2를 약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일 한 장 규격이 60cm고 꼬리 끝이 타일 줄눈을 약간 넘어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시리의 길이가 대략 170cm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길이가 아니라서 한국 기록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비공인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시리 기록원은 올해 4월 20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갯바위에서 부형철 씨가 릴찌낚시 채비로 낚은 163cm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월간 바다낚시 앤 시루어 신중대 취재팀장이 추자 반도낚시 김종우 대표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당시 상황을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전화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월간 바다낚시 신중대 기자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대표님께서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추자에서 파핑으로 170cm가 넘는 초거대 부시리를 낚았다는 제보를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부시리 기록어가 제주에서 낚인 163cm 부시리가 이제 한국 최대 기록으로 공인이 돼 있거든요. 예, 뭐 제가 이렇게 소문 제보로 들은 얘기대로 실제로 170cm가 넘는 부시리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부시리 새 기록을 깨는 거는 물론이고 이 부시리 낚시인들이 마의 벽으로 느끼는 170cm를 훌쩍 뛰어넘는 초거대 이 거물이기 때문에 이 상당한 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직접 좀 말씀으로 확인을 받고 또 그때 낚았을 당시 상황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고기는 없는 상태죠? 아까 고기는 지인한테 예. 선물로 줬고요. 예. 또 그 지인이 예. 해마다 부실이 큰 걸 잡으면은 자기한테 주라고 예. 늘 부탁을 해서 내가 이제 옛날 그 어부들이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큰 걸 잡아보질 못해서 26 여기 어부들도 그 어선에서 잡은 것은 26kg에서 한 30kg 미만은 잡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 그냥 뭐 지인이 부탁하니까 취미 삼아서 한 3일 전부터 지금 그 부시리가 많이 튀니까 예. 잡으러 갔다가 어제 이걸 잡고 아, 그렇습니까? 그제는 트윈파워 14,000번을 가져갔는데 예. 너무 큰 게 걸려가지고 합사 8호인데 줄이 다 풀려 나가 버렸어. 예. 스프를 잠가 버리니까 안에서 줄이 헛돌아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2만 번을 가져가고 어제 이걸 잡았습니다. 근데 뭐 아침에 보니까 채비도 뭐 다 바늘이 예. 다 뻗어져 갖고 있네. 큐어스 못 끼워졌어. 어제 그러면 낚았던 170cm가 넘는 길이 계측해 보니까 얼마나 나오던가요?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계측했을 당시의 기록은요. 우리는 그냥 배에서 예. 할 때는 그 조카 박연남 씨하고 할 때는 170이라고 그랬어요. 이 초거대 부시리 낚았을 당시의 상황 좀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저히 이건 뭐
혼자서는 예. 감당을 못해요. 저희들은 이거 잡으면은 뜰채나 이런 걸 하면 뜰채도 찢어지고 이게 떠갖고 배전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그 루어 바늘이 트리플 훅이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물이 다 망가지든지 예. 아니면은 배전에 때려버리면 루어가 다 깨져버리고 또 예전에는 또 사람이 옆에 있다가 고개를 튀어가지고 그 트리플 훅 자체가 사람 예. 발에 꼽힌 적도 있어요. 그렇죠. 좀 아니, 조심돼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나무 망치 큰 걸 하나 두고 예. 제가 이거 특별히 만들어 놓은 갸프가 있어요. 큰 갸프가. 내가 나중에 그것도 사진 찍어 예.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갸프를 가지고 바로 이걸 꼽아요. 꼽아가 찍어가지고 이제 이걸 혼자서 못 올리니까 예. 저희 배는 이제 배가 뒤에가 좀 특수하게 돼가지고 예. 뒤에 램프를 열면은 그 물하고 같이 한 물 높이에 한 25cm나 3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예. 1m 25 같은 거 뭐 한 20kg에서 25kg짜리는 그냥 혼자서 다 끌어내는데 어제 이것은 도저히 불이 아니고서는 끌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제 출조를 우리 현지 지인분 박현남 씨와 두 분이서 출항을 하신 거네요. 예, 가서 어. 4시에 가서 뭐 예. 팀런으로 무늬오징어 몇 마리 잡다가 예. 고기가 보일링을 하는 걸 보고 예. 이제 이 배를 갖다가 그 주위에다가 이제 보통 이게 우리가 파핑을 하러 다니면 배를 그 고기 있는데 고기를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렇죠. 예, 저희들은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제 투자도에서 이제 손님이 오면은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 대신 그런 데는 수심이 깊은 쪽, 예. 한 3, 40m 나오는데 이런 데는 배가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예. 아주 대물을 잡으려면은 이제 배 엔진을 꺼야 돼요. 그래서 앵카를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예. 썰물이 되게 밀어붙이는데 예. 그런 데는 이제 이 베이트피시 이제 메르치가 굉장히 요즘 투자도 많이 있어요. 그럼 메르치를 잡아먹으려고 만색이나 예. 그 삼치 새끼들을 예. 뭐 고등어, 칼치 이런 것들이 막 쫓아다녀요. 메르치 떼를. 그러면 이제 메르치 떼를 쫓아다니다가 그 섬 끝 부분에 가면은 물이 너무 세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순간 중심을 잃는다든지 그런 그 현상이 생길 걸 그 큰 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예. 덮쳐요. 그러면 지금 말씀 쭉 해주셨는데 무늬오징어 팀놈도 그렇고 이제 물때가 돼서 파핑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축포도 해상으로 제가 갔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예. 포인트 정확하게 좀 축포도 어디 쪽에서 낚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부실이 잡는 데는 서쪽 끝. 서쪽. 물이 이제 썰물이 그때 이게 보통 이 썰물에 많이 해요. 예. 그러면 썰물은 물이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치끝이라고 해서 섬 끝부분에 굉장히 세게 물이 밀어붙인다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물때가 한 6물부터 한 11물. 예. 그때가 제일 잘 때 나머지 조금 때는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 고기가 또 보일링도 하는 게 좀 잘 안 보이고. 예. 근데 이제 이건 뭐 보일링을 하는데 갖다 던지면은 바로 받아요. 그 부분에다가 캐스팅 어떤 데는 그 고기 위에 딱 떨어지면 고기가 이걸 부시리가 이걸 루어를 탁 꼬리로 쳐갖고 튀는 걸 물 때도 있다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장관이지. 지금 투자 같은 경우는 부실 파핑을 하러 오는 출조객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갯바위에서는 많습니다. 쇼지깅을 하네요. 예. 갯바위에서는 많은데 예. 이제 배를 타고 한 사람들은 좀 요금 부분이 좀 세니까 좀 출조객 그렇게 말 그대로 하는 분만 하는 거네요. 예. 투자군도 이 부실이 파핑 시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잘 됩니다. 마리수도 괜찮고 씨알 재미도 좋고. 그러니까 마리수로도 뭐 충분하죠. 그리고 배로 쫓아다니면 포인트를 섬에 가서 있으면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배로 쫓아다니면 계속 돌 수가 있으니까 마리수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추천해주는 최고 시즌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또 제가 하나 또 확인할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반적인 파핑과 달리 우리 사장님께서 170cm가 넘는 이 대물 부시를 낚을 때는 낚싯배를
고정시켜 닷을 내려서 정박을 시킨 후에 그 정박돼 있는 낚싯배 위에서 이제 파핑으로 무시리를 공략을 했는데 혹시 뭐 다른 배들 낚싯배들도 이런 식의 낚시를 하나요? 그러면요? 안 하지요. 낚싯배 선장 좀 투자되어 있는 선장들이 예. 이런 낚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그런 장비가 있는 사람도 없고요. 저만 예. 뭐 저는 저기 뭐야 뭐 오징어 때부터 시작해갖고 예. 저력 잡는 큰 뭐 130파운드 릴 그런 채비까지 다 있으니까요. 예. 정말 낚시 제가 올해 한 62살인데 예. 한 50년 낚시했는데 아, 그렇죠. 낚시 생애 제일 큰 걸 잡아봤고 이제 앞으로 더 예. 큰 걸 이제 한 마리쯤은 더 잡고 싶은데 예. 이제 미끼를 뭐 무늬오징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예. 절임 낚시라고 이제 절임. 예.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없고 동행할 사람이 아, 혼자서 새벽에 뭐 배를 끌고 혼자서는 이거 잡는다 해도 내가 뭐 하다못해 일본 같은 데 가갖고 뭐 참치 찍는 그 뭐 예. 작살 같은 것도 다 사다 놨는데 예. 그런 걸 옆에서 같이 해줄 사람이 아, 원래 우리 김종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보면 추자군도 단골꾼들은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원래는 이제 릴찌낚시부터 이 이름을 전국에 알리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릴찌낚시보다는 또 루어 쪽으로 많이 하시나 보네요. 아니 이제 배를 몰고 다니니까 뭐 일본이나 대마도 같은 데 가면 이제 마음 놓고 예. 잊어버려 낚시를 하는데 예. 배를 몰고 다니니까 이제 뭐 오징어 루어나 요즘 뭐 이렇게 저기 뭡니까 파핑이나 이런 게 이제 아, 좀 낚시는 하고 싶고 예. 손맛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죠. 찌낚시는 거의 뭐 좀 배를 몰고 다니니까 좀 등한시하게 되죠. 아, 예,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요 170cm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 부실이 낚았을 때 사용했던 그 장비 또 아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낚싯대부터 좀 장비 스펙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낚싯대는 예. 메이저 그래프트 예. 투나 8.6피트짜리. 아, 8.6. 이게 파핑 전용대로 나온 예, 거죠? 예. 릴은요? 릴은 스텔라 예. 2만 번, 합사 10호, 예, 아, 원줄은 P라인 10호. 예, 350m, 예, 쇼크리드는요? 150파운드, 바리바스, 길이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1m 80. 1.8m 정도 줬고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루어인데 아무래도 뭐 파핑을 했으니까 포퍼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포퍼 종류 어떤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사용해 보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가서도 몇 마리 사오고 또 뭐 지인한테도 부탁도 한 저기 시마노 평정 예. 220. 아, 길이는 22cm. 예. 이게 그 정어리나 고등어 형상을 하고 있는 건데 평정 예. 220F 아, 110g 110g짜리요. 예. 자, 요 장비를 세팅을 했고, 보니까 이날 총 부시리 3마리를 낚았더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이 부시리가 170cm가 넘는 거물인데, 요 170cm 넘는 거물 낚았을 당시, 뭐, 상황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가 바로 배 옆에서 예. 한 30m 지점에서 라이징을 해가지고 아, 예. 그런데 양쪽에서 계속 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배 수동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러면은 고기가 배 근처에 안 와요. 예. 이제 배도 뭐 고기가 이 정도로 큰 고기들은 사람 같으면은 뭐라 그럴까 몇십 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 사람 나이를 치자면 그러면 고기는 뭐라 그럴까 IQ는 태고 쪽부터 한 자리인데 예. 이 사람이 자꾸 훈련을 시켜나가고 반복적인 훈련을 시켜나가고 이 음. 고기도 딱 아래 또 베이트피시 자체도 엔진 소리가 나면은 안 와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저께 같은 경우는 예. 만세기가 우리 배 위에 튀어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그 부시리가 뭐 우리 눈에 그런 게 보여. 이것보다 이제 좀 적은 것들 1m 한 50에서 1m 한 30 이런 것들은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에서 그렇게 해도 1m 한 30이나 1m 50 정도는 한 10분, 15분이면 다 올라오거든요. 예. 예. 어제 그 사진 보면은 적은 것이 1m 한 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새끼같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이걸 올려놓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그래서 줄자를 갖고, 같이 갔던 그 조카한테, 그 줄자 좀 가져와 봐봐. 배 안에 줄자가 있으니까. 예. 한번 재보자. 예. 그래가지고 재보고는 우리 그 조카 그 친구도 깜짝 놀란 거야. 삼촌 이거 1m 70이 넘습니다. 야.
나도 내가 설마 이 정도 큰 건 아니라도 50 넘는 것은 많이 잡았거든요. 예. 같이 간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이 낚시를 하는 거 보면. 보통 내가 가서 뭐 한 1시간 만이나 이런 게 한 5-6마리씩은 잡아내거든요.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뭐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지인들 꼭 이걸 또 낚시객 중에 이걸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참치 사시미 하듯이 예. 살을 포토 갖고 얼려가지고 진공 포장을 딱 해놓으면. 그래서 어제도 그것 때문에 부탁을 받아갖고 한 거예요. 아. 지금 그 입질 받은 거리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30에서 35m 정도에서. 처음에 입질할 때는 이게 큰 줄 몰랐어요. 이게 지금 뭐 촬영 만약에 내가 전문적인 뭐 영상 장비를 갖고 한다면은 예. 이 고기가 튀는 걸 보면은 정말 장관이에요. 그 물보라를 완전히 누어를 따라올 때도 보면 물보라를 일으켜요. 물보라를. 예. 그리고 이게 뭐 라이징 할 때도 삼치 새끼나 뭐 만새끼 이런 것들이 예. 어마어마하게 튀어요. 그러니까 그걸 튈 때, 예. 이게 오겠다 싶으면 바로 와요. 뭐 이게 어떤 감이 있잖아요. 낚시를 하다 보면은. 힘겨루기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20한 7, 8분에서 거의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랜딩 시킬 때는 우리 또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갸프를 사용을 했고요. 예. 야,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진짜 낚시계 역사에 남을 그런 또 명장면을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우리 사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제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저하고 통화하는 사이에 보내주신 그 개척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지는 못하고 요렇게 출항지로 돌아오셔가지고 요 난간에 꼬리 자루를 묶어서 이렇게 부시리를 옆에 위치시키고 찍은 사진이 있던데, 이 사진만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길이인지 가늠이 되는데, 우리 사장님 그 키가 실례지만 얼마나 되십니까? 178cm. 우리 김종무 사장님 키가 지금 178cm인데요. 바로 옆에 이렇게 부시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바닥에 머리 부분이 닿아 있는 상태인데요. 키가 이렇게만 보면 얼핏 비슷할 정도의 체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지금 부시리 2마리를 놓고 찍은 사진인데요. 그게 1m 5cm. 1m 5cm. 예. 진짜 그 옆에 있는 170cm가 넘는 부시리와 비교를 하니까 1m 대부시리도 마치 뭐 알방어, 알부시리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길이 개척 사진. 실제로 170cm가 넘으면 한국 공식 부시리 최대 기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 한 가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줄자 끝이 꼬리 지느러미 172cm 눈금에 가 있긴 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문제는 줄자를 물고기 윗부분에 놓고 찍는 바람에 이 줄자가 비스듬히 각도 휘어지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길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생기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줄자가 있어봐야 예. 1m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뭐 다이와나 10만 원에서 나온 거 있죠, 개척자가. 예. 근데 그걸 깔아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또 뭐 나중에 그 사진 제가 하나 보내드릴 텐데, 예. 부인이 가져가서 자기 집 욕실에다가 예. 타임미터 해놓고 자기가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서, 자기도 하도 예. 자기 평생 이렇게 큰 건 처음 봤다고. 여기 어부들도 전부 다 뭐 예. 26kg짜리는 잡아봤니 뭐 이러는데, 이렇게 큰 건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 사진도 제가 개척 사진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꼬리 지느러미 끝이 172cm 눈금에 닿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윗부분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길이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부시리가 놓여 있는 이 욕조에 있는 이 타일 직경이 60cm라고 합니다. 60cm. 지금 뭐 2개 반, 거의 3개에 가까이 될 정도로 지금 길이가 있기 때문에요. 요 길이 계측만 정확하게
되었다면 한국 공식 기록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물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중량도 개척을 하셨죠? 중량도 계측해가지고 꼬리가 예. 차 바닥에 다 갖고 있는 상태로 36kg예요. 아, 그렇네요. 보니까요. 꼬리가 안 닿더라면 뭐 30한 7, 8kg는 되겠죠. 예, 그렇죠. 와, 36. 지금까지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게 말 그대로 우리 대물천국 추자군도에서 지금 오랫동안 낚싯배 선장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김종우 대표님도 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거물, 이 거물 부시리가 추자군도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보가 돼서요.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게 된 점, 예, 우리 김종우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이거보다 예. 지금 투자 바닥에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진짜 만약에 오늘 이 소개해 드렸던 이 부실보다 더 큰 만약 부실이가 나오게 되면 제가 만사 다 제쳐놓고 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추자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